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디웹과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제가 그 워드프레스 사용자 모임에다가 링크 이거 URL 발표 자료 링크가 지금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링크 누르셔서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 소개 잠깐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파이어폭스를 만드는 모질라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14년 동안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13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찬이 블로그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2010년도에 미트업을 안 찍으셔도 돼요. 저요 다 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010년도에 제가 미트업 발표를 한번 하고, 진짜 간만에 제가 여기 이제 섰는데 관계가 오래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웹적 특성이라든지 SEO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웹 표준에 관련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쪽 웹 표준 커뮤니티 멤버들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안 하면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도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블로그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다들 사람들이 소셜에만 관심이 많고, 트위터, 페이스북에만 되게 좀 더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워드프레스 같은 블로그 컨텐츠 제너레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소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디웹이라고 하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디웹이 뭐지? 인디라는 말은 대충 아시잖아요. 인디 락 밴드, 인디 작가, 이런 걸 이제 들어보셨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디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독립 웹 제작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디웹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좀 관심 있는 외국 분들이 이런 걸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인디웹에서 이제 이걸 워드프레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워드프레스에서 인디웹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디웹이 뭔지 이제 이걸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이 발표 슬라이드는 여기를 링크하면, 링크 누르시면 이제 이걸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1년도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짧게 빨리 넘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디웹이라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 제작자들이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시작했을 때부터가 인디웹의 사실상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웹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큰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조그마한 사람들이 직접 자기 막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막 즐거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인디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립적인 컨텐츠랑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사실상의 인디웹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5년도 더 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런 미터업 같은 것도 하고, 사실 우리가 인디웹의 최절정기라고 하는 게 한 12년 전에 2003년입니다. 그 당시에 블로그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이 블로그,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블로그라는 게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됐고, 여기 포토맷.net이라는 이 포토맷이 이 친구가 워드프레스 만든 친구예요. 자기 URL은 포토맷이에요. 그래서 자기 명찰에 URL을 적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이름 적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이런 URL을 적고 다니면서 저는 포토맨님입니다. 저는 찬이님 이러면서 찬이 블로그 운영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러고 다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웹 산업화되면서 이제 이런 독립적으로 각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컨텐츠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일로라고 부르는데, 사일로라는 건 일종의 곡물창고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컨텐츠 회사들한테 우리의 컨텐츠를 맡기고 있죠.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 옛날에 알럽스크린이나 싸이월드, 외국에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
쉽게 가입을 해갖고 내가 거기다가 컨텐츠 올리죠. 뭐 지금 말하면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이렇게 트위터가 굉장히 인기가 급상승하고 페이스북도 오픈이 되면서 이런 회사들한테 우리가 직접 컨텐츠를 우리가 생산을 해주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 다음 카페, 다음 블로그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자기 컨텐츠 다 넣어주면서. 근데 이런 사이트가 등장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AOL 홈사이트라고 옛날에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지오시티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홈페이지 공간 제공 회사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도 문을 닫아요. 한국은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티양이 문을 닫고 드리미즈도 문을 닫고 과거의 어떤 그런 사이트들은 계속 폐쇄가 되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어커밍즈는 폐쇄되고 포스트레이스도 폐쇄되고 한국 같은 경우 야후코리아 폐쇄되면서 블로그 다 날아가고 야후코리아에 블로그 쓰던 분들 다 날아가시고 그 다음에 프리첼 종료하면서 프리첼에 내가 카페에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추억 돌려달라고 프리첼 네티즌이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거기다가 컨텐츠 올리고 자기 일상을 올리고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줘도 이 회사가 돈을 못 벌면 그냥 문을 닫고 여러분의 추억은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죠. 미투데이 웹사이트의 폐쇄는 계속되죠. 뭔가 잘못된 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열심히 하시지만 페이스북, 트위터가 100년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건데 10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대형 서비스들은 결국은 언제든지 폐쇄가 되고 나의 컨텐츠는 온라인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로그가 그러면 그런 거를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독립 컨텐츠 워드프레스나 뭐 하는 티스토리, 테터툴즈 이런 블로그 툴들이 그런 것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셜넷을 쓴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왜 그랬었나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받아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RSS라고 하는 구독 도구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뭐 구글 리더나 이런 거 지금은 피들리라는 게 있지만 거의 안 쓰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뭐 이런 RSS 아톰 뭐 표준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웹사이트 블로그들끼리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너한테 글을 남겼어, 너 글을 받았어라고 하는 걸 트랙백, 핑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그죠? 옛날 얘기라서. 근데 지금도 워드프레스에 트랙백이나 핑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근데 트랙백은 대부분 다 스팸이죠. 그래서 트랙백 기능을 막죠, 이제는. 그럴 정도로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기술로 바뀌었고 핑도 사실 굉장히 귀찮은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 트랙백이라는 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사이에 내가 너의 글을 첨부했어. 너 글에 댓글을 잘 달아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독립 사이트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었는데 이런 도구들이 지금은 굉장히 귀찮은 문제로 탈바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 사이트들이 해소하게 되고 소셜 로그이나 소셜 댓글 이런 거 하면서 요즘에는 댓글도 여러분들 안 쓰죠, 그죠? 워드프레스 댓글 안 쓰고 워드 안 쓰죠? 그냥 페이스북 댓글 그냥 달아놓고 소셜 로그인 지키고 소셜 댓글 달고 그래서 내 블로그에는 댓글이 안 달려요. 어쨌든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댓글이 없어요. 댓글은 다 페이스북에 달리고 있고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페이스북이 사라지면 여러분 댓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독립 컨텐츠 운영자들 이렇게 그냥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자. 시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또
소셜 웹사이트하고 블로그들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시도를 했죠. 그래서 페더레이트드 소셜 웹 서밋 이러면서 이제 모여갖고 또 하고, 근데 또 잘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 말만 많이 하고 사람 별로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가 처음 생겼을 때는 블로그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뭔가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구가 없어갖고 옛날에 그냥 HTML 파일을 그냥 직접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그 뒤에 뭐 제로보드, 테터툴즈, 뭐 워드프레스 정말 많은 블로그 도구만 그 당시 한 100개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구가 없어서 뭘 못해 이런 얘기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쉽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10년도에는 이게 소셜웹하고 뭔가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도구들을 만들자고 말만 하고 사실 잘 안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복잡한 그런 구현물들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인디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문제들,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도에 어떤 독립 콘텐츠가 소셜웹에서 퇴조되는 현상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어떤 그 뭔가를 새롭게 이 소셜이랑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자라는 것들이 잘 실행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반성에 나온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웹 만드신 분들이 뭐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뭐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인디웹 커뮤니티가 엄청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엄청 작아요. 전 세계에 뭐 한 50명? 50명 될까? 이래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워드프레스 커뮤니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이런 이제 붐이 일어나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뭐 이거는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디웹은 2003년도의 교훈, 독립 웹사이트 폐조 현상에 대한 교훈하고, 그 다음에 2010년의 교훈, 그러니까 연합활동이 좌절됐던 교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온 어떤 개념은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보여주자. 직접 창작자들 직접 만들자. 그리고 도메인 소유자, 아까 포트맷.net을 갖고 있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직접 뭔가 같이 코업을 해보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만든 거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기술 비전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기술 비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인디 오스라고 하는 걸로 자기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포맷이라고 하는 포맷 기준을 가지고 그 컨텐츠를 잘 기술하고 서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핀백이라고 지금 이제 아까 트랙백 핀백이 있었는데 핀백을 잘 활용을 해서 예전에 어떤 좀 복잡한 핀백이 있었으면 좀 단순한 핀백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뭔가 서로를 통신할 수 있는 걸 만들자. 이런 것들이 그 주요 목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니까 이건 뭔 얘기인지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런 거 빨리 넘어가고 제가 나중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인디웹, 만약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면 인디웹으로 엄청 간단하게 인디웹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인디웹의 기술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냥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개념하고 플러스 알파로 그거를 도와주는 도구들. 근데 그 도구들을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인디웹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갖고 서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indiewebi.me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면 내 사이트가 인디웹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indiewebi.me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예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여기다 넣으면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인디웹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레벨의 그는 뭐냐면 내 도메인을 갖고 있느냐죠, 그죠? 저는 tiny.creation.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도메인 등록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직접 도메인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워드프레스를 설치했다면 여러분들 인디웹에 첫 번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디웹의 웹페이지에다가 나가 누군지를 리프레젠팅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데 그 워드프레스 그 테마의 어떤 마커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트위터의 계정이 뭐고 페이스북의 계정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그 URL 링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URL에다가 그 마크업에다가 R relation equal me라고 하고 적기만 하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그냥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시면 렐미에서 보면 페이스북, 링크드인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페이스북은 여기고 뭐 트위터는 여기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여기다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웹사이트에 가보면 제 블로그에 지금 여기 이제 링크들이 쭉 달려 있잖아요. 뭐 구글 플러스는 뭐고, 뭐 트위터는 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크업에다가 RLB라고 적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디웨이블 여러분들이 이미 프리젠테잉 하고 있는 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넘어가는 거예요. 뭐 엄청 쉽죠, 그죠? 네. 그냥 여러분들 소셜 계정을 렐미 이렇게 해서 마크업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그죠?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마이크로 포맷이라고 하는 시멘틱 포맷으로 바꿔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아까 그 SEO 할 때 이게 마이크로 포맷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좀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마이크로 포맷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크업에다가 그 시멘틱을 넣어주는 거예요. 클래스명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의 리뷰를 적었다. 그러면 클래스 이퀄 리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윤석찬이라고 하는 걸 링크를 걸 때 클래스 골 네임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할 때 그 정보에 대한 시멘틱을 실제 마크업에다가 클래스명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물론 그걸 CSS로 연계해갖고도 뭐 그냥 그 CSS 디자인에도 쓸 수 있지만 그 마크업 네임 자체, 그 마크업의 클래스명이 결국은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마이크로 포맷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 뭐 개인정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이 뭐고, 뭐 어디에 다니고, 회사 어디에 다니고 있고, 이런 거를 H카드라고 해요. 하이퍼카드라고 하죠. 하이퍼카드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크업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웹사이트에서 바로 이런 거를 파싱을 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은 뭐고, 사진은 뭐고, URL은 어디 있고, 이메일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그 H카드라고 하는 그 마크업 포맷으로 그냥 넣기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블로그에 있는 테마에 마크업만 좀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는. 그리고 포스트도 예를 들어서 이런 포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글이 어떤 게 글이고 어떤 게 이미지고 어떤 게 URL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마크업에다가 적는 거죠. 테마에다가 그냥 이렇게 클래스명에다가 뭐 포스트 뭐 이렇게 적어주면 모든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은 그 워드프레스 엔진들이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인디오스 적용하고 마크업 마이크로 포맷으로 적용하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기존의 핑이라든지 댓글, 트랙백을 대체할 수 있는 웹멘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주고받자라는 게 이제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포제라고 하는 겁니다. 포제. 이게 포제는 뭐냐면 Publish on your on-site syndicate everywhe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면 트위터, 페이스북에다가 퍼블리싱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블로그에 먼저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블로그에 찾아오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뭐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금은 블로그를 안 하고 오히려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만 하고 왜냐하면 그게 접근성이 더 빠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소셜 채널을 옛날에 RSS처럼 구독의 어떤 방법의 요소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그대로 블로그에 있고 그런 아까 얘기한 거대 웹사이트에다가 저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블로그에다 컨텐츠를 넣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한 필수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도 다 인디웹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디웹이라는 플러그인이나 웹멘션이라는 플러그인이나 시멘틱 링크백이라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도입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마크업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이렇게 다 적용을, 여러분들 워드프레스에 다 적용을 해주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제라는 걸 하는 건 뭐냐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그 소셜 채널들,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여기 보면 뭐 소셜이라고 하는 앱이나 스냅이라고 하는 앱이나 메일침프 소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떻게 하세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글을 쓰시나요? 수동으로 내 이거 글 썼어 이렇게 하시나요? 네. 근데 이거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 내 그 워드프레스에다가 글을 쓰고 바로 그게 제 채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바로 보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유연성이 많고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쓴다고 하면 이제 글 쓰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쓰는 그 플러그인은 스냅에서 만든 플러그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넥스트 스크립트 소셜 네트워크 오토 포스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 그다음에 구글 플러스랑 트위터 이 세 군데에다 한꺼번에 포스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글을 쓰고 내일 아침 8시에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갖고 얘가 글이 딱 퍼블리싱이 될 때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에 한꺼번에 딱 포스팅이 됩니다. 근데 포스팅이 될 때 그 포스팅의 포맷도 다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트위터, 페이스북에 포스팅 할 때는 타이틀을 먼저 적고 URL을 적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로우 익셉션이라고 해서 되게 보시면 글을 풀 텍스트를 다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모아에만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요약문만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문만 보내는 거예요. 요약문만. 왜 그렇게 하냐면 트위터는 140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트위터 보낼 때는 그 글을 다 쓰면 사람들이 점점점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 메시지만 여기다가 트위터 여기다가 적어서 보내면은 트위터에 어떻게 날아가냐면 제가 최근에 쓴 글이 예를 들어서 이건데요. 망중립성 규정 강화해야 되는데 제목이 있고 정보가 있고 URL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약문이 있고 사진이 있고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와요. 요게 지금 실제로 글을 쓸 때 여기 지금 보시면 타이틀, URL, 로우 텍스트 그다음에 링크를 어태치하라고 이렇게 링크가 돼 있잖아요. 링크, 이미지 링크를 어태치하라고 그렇게 해서 오토 이렇게 하면 제가 글이 퍼블리싱 될 때 트위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디웹에서 말하는 포즈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컨텐츠를 소셜앱에다가 바로 이렇게 퍼블리싱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가장 큰 문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글을 포스팅을 했어요. 그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안 오죠. 네, 블로그에.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글 잘 봤다. 블로그에 댓글 달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라이크 막 누르고, 그죠? 네. 근데 그 컨텐츠는 라이크 누르고 막 이런 거는 여러분 블로그에 안 누르잖아요. 내 블로그는 댓글도 없고 조용한데 제 트위터, 페이스북에만 사람들이 라이크 버튼 막 눌러서 라이크, 좋아요가 30개 눌러져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게 그냥 페이스북이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면 그 라이크 버튼 눌렀던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개념이 뭐냐면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오는 반응도 다시 받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인디웹 백피드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인디웹 백피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트위터, 페이스북의 API를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저희 그 커뮤니티 모임을 처음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아처님이라고 계신데 자기 블로그에 실제로 페이스북 댓글 연동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썼잖아요. 자기 블로그인데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게 자기 페이스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댓글을 여기로 갖고 오게 만드는 거죠. 자기 댓글을. 그 페이스북에 있는 댓글을 자기 블로그에 임포팅을 해갖고, 가져오기를 해갖고, 댓글로서 남겨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직접 여기 보면 트위터도 있고, 그죠? 페이스북도 있고, 댓글 뭐 테스트 막 해갖고, 이제, 예. 엄청 능력자시죠, 그죠?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네이버 카페까지 하는 거였어요. 네이버 카페는 아마 그냥 스크래핑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분이 개발자냐? 아니에요. 이분은, 한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못할 거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네. 조금만 배우면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블로그 직접 만들고, 자기 이 기능도 직접 구현을 하셔갖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인디웹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어떤 그 소셜 채널에 들어가 런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모든 액션들을 내 블로그 다시 갖고 오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소셜 반응을 모아갖고 웹멘션으로 호출해갖고 내 블로그 쪽으로 다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브릿지라는 서비스는 엄청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트위터. 제 트위터에서 뭔가 오는 액션을 제 그 홈페이지, 제 블로그로 보내게 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시간 58분 전에 아까 망중립성 강화 규정이라는 글을 제가 보냈잖아요. 여기에 페이브릿을 누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페이브릿을 누르신 분을 얘가 게더링을 해갖고 제 블로그로 센터를 해줬어요. 얘가. 그래서 제 댓글에 보면 지금 댓글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뭐 약간 이 에스키맷이 스팸으로 자꾸 인식을 해갖고 지금 제가 수동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뭐 구글 플러스에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트위터에 뭐 백찬홍님이 예를 들어서 FCG 망중이고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응 액션을 데이터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트위터에 멘션을 누가 했다거나 아니면은 제 댓글을 달았거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들어와요. 보시면 이렇게 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신 거고 그 다음에 뭐 트위터에 멘션 다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댓글로 전환을 해가지고 백피드라는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디웹을 아십니까? 라는 글에 41개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 41개 반응이 뭐냐면 트위터에서 라이크 버튼 뭐 이렇게 리트윗을 하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달거나 이런 것들이 모아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76개 망중립성 이건 41개. 옛날에는 여기 블로그가 조용했는데 이거를 적용하자마자 갑자기 한 글에 뭐 리트윗, 라이크 뭐 이렇게 합치면서 막 계속 이제 반응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셜이나 넥스트스크립트, 스냅 같은 걸 사용하면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마이크로 포맷을 지원하는 플러그인도 소개해드렸는데 테마도 있어요. 샘프레스나 P2나 이런 테마를 사용하시면 인디웹이 제공하는 테마를 쓸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더 이렇게 어드밴스한 기능들을 더 많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고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마크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해도 인디웹의 어느 정도 그 독립 웹 창작자로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구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질문이 이거죠. 그대 웹사이트하고 진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네. 사실 우리가 딱 보는 그 결론이 이거예요. 트위터, 페이스북 지금 똑같잖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별도로 나갔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해져요. 결국 이러다가 한 놈은 결국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은 수렴이 되고 항상 어떤 그 전략도 보면 이렇게
실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실제로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고 실제 자기의 컨텐츠를 워드프레스에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리딩을 하시면 다 뒤에 오는 사람들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인디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인디어 제너레이션이 되셔서 지금같이 소셜 웹 시대에 언젠가 없어질 그럴 채널에다가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컨텐츠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웹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독립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소셜 채널에 어떤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컨텐츠와 자기의 어떤 사용자와의 뭐 댓글 다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을 잘 해나갈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고요. 많이 이렇게 그 오셔가 그 커뮤니티 활동에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도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고 그래서 저희 그 인디웹 위키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워드프레스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워드프레스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 뭐 플러그인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저도 워드프레스 운영하고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도 많은 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